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엄청난 돌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신흥 국가들의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장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스닥과 주요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중입니다. 그렇다면 영끌과 다주택, 갭 투자자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한방에 무너질 돌발 상황 출현했네요. 지금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이 아파트들 운명은? 먼저 부동산 폭락 전환 돌발 변수가 올해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전반적으로는 올해 내내 아니 내년 5월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돌발 변수를 잘 피해 가야 합니다. 먼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바로 정부 대책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즉 부동산 폭락 전환 돌발 변수의 요인이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이 금리 인상이 가장 현실성이 높았는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또 가계부채도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이게 돌발 변수. 세 번째, 공급, 매물 과잉, 인구 급감. 당장 공급이라든가 매물이 과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이제 올해부터 한 해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각종 지표, 매 주간 시세, 월간 시세,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매수자 우위 지수, 뭐 이런 것 등, 자, 이런 요소 중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터져 나온 거예요. 부동산 핵폭탄,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또 괜찮다, 뭐 아니 심각하다, 괜찮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올 5월, 6월, 7월 계속 끌고 갈 확률이 커요. 먼저 주담대 금리 상승, 우리나라부터 보자고요. 주담대 금리 상승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거 타이밍 놓치게 되면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요. 한국 올해 금리 인상, 인플레 차단 해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가계부채 위험수위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뭐 90%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집값을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폭등을 시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릴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튼 영끌, B2, 갭 투자 점점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충격이 커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해외적으로 미국 인플레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 국채 역시 폭락하고 있고 원자재 폭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 물가 상승, 지금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까지 쌍벽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4월 PPI, 자 3.5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 신흥국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터키 올해 중으로 거의 유력해 보이네요. 그러면 조기 금리 인상은요, 핵폭탄급 파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요. 한번 좀 중요한 것으로 제가 빅데이터 한번 이걸 그려봤어요. 2021년, 2020년 부동산 빅데이터 예상 시세. 지금 2013년 바닥이었잖아요. 이게 0%예요. 우선 수도권은 빨간색, 파란색은 광역시인데 수도권 보자고요. 자, 여기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잖아요. 떨어지다가 2013년 끝자락이 올라옵니다. 14, 15, 16, 17 무려 8년 동안 뛰었다고 했죠. 바로 2021년 현재 이게 0인데 여기까지도 좀 뛰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상승폭은 좀 줄면서 계속 이렇게 추락하다가 생각은 2021년이나 2022년 언저리에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22년부터 한 2025년이나 6년 이렇게 하락, 그리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대략 바닥이 2025년이냐 2026년이냐 이건 가봐야 알지만 데이터상으로는 2026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죠.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좀 재밌는 게 서울이 뛰었을 때, 수도권이 뛰었을 때 우리 지방은 못 뛰었어요. 진짜 이때만 못 뛴 게 아니라 지방은 30년간 뛴 적이 별로 없어요. 폭등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좀 올라갔네요. 오히려 서울은, 수도권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추락하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수도권은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떨어졌고, 여기 떨어졌을 때 올라갔죠. 언제부터 이제 추락하느냐 보시면 2016년부터 대부분 한 19년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한 방울 이렇게 날아가 버렸죠.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때와 이때,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엇갈려서 갔는데 이때는 이제 동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즉 얘들도 역시 2021년이나 22년에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된 다음에 추락. 그런데 문제가 수도권은 그래도 신고가를 찍을 것 같은데 지방은 신고가도 찍지 못하고 이렇게 빌빌거릴 수도 있어요. 회복도 못하고. 그래서 지방의 고가 아파트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재는 여기죠. 자, 이 국면을 조심하라. 자, 이번에 현 시점에 부동산 매수 매도할 때 무엇을 판단하느냐 역시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 판단 도대체 언제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요? 이거는 단기냐 중기 몇 년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건 예측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부동산의 10년 사이클 판단하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먼저 자, 추가 상승 시에 얼마나 더 오를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최대치로 일단 내년 현 정권 집값 떨어뜨릴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년 거의 3월 5월까지는 뛸 것 같아요. 1년간 대충 예상은 그렇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 나는 단기 매매하고 싶은데 세금은 얼마냐? 망하는 거죠 뭐. 1년 안에 팔면, 특히 이제 거의 다 조정지역 그렇잖아요. 규제지역인데 1년 안에 팔면 뭐 70%에다가 플러스 이것저것 하면은 사실상 1억 올라봤자 2천만 원도 못 건져요. 취득세까지 포함시키면. 2년 올라봤자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건져요. 1억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거주를 안 하고 그냥 2년 끌고 갔다. 40% 거의 50% 낸다고 봐야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가 실거주를 했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죠. 근데 2년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걸 판단해야겠죠. 아무튼 세금이 이렇게 세. 하락장이 얼마나 떨어질까? 분명한 사실은 비싼 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좀 싼 건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싸냐 싸냐의 기준도 본인의 연봉, 본인의 자본금에 따라 좀 개념이 다를 수는 있죠. 하락장에 얼마나 잘 팔릴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도 중요하지만 잘 팔리느냐.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것은 비싼 거, 그다음 싼 것들은 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대부분 서울은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지방이나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안 팔릴 가능성이 커요. 특히 지방은 더 안 팔립니다. 내놔봤자 2000세대 넘는 것들 내놔봤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잘 팔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거나 뭐 나홀로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잘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상승장, 좋다 하락 나 무시한다. 다음 상승장에 신고가 찍으면서 많이 갈까? 그럴 것들이 있고, 신고가는커녕 회복도 못하고 끝날 것들이 있어요. 결국 손해만 보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신경 써야 돼요. 분양 매매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본인의 가점 이런 거 다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본금, 대출, 또 수입, 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갭 간격, 이 안정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이죠. 최고의 타이밍, 입지, 상품. 자, 어떻게 해야만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실거주를 할지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이걸 따져봐야 돼요. 정말 8가지 금과 옥조, 명심보건만 뽑아봤죠? 자, 그런데 한국의 부채 폭발기가 정말 심각해요. 이거 부채 하는데 하락장에는 하우스 투어 아마
받치릴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집값 거품도 1, 2위. 가계부채도 1, 2위. 가계부채 1282.1조, GDP 대비 100% 넘어갔습니다. 이미. 34개국 중에 1위고요. 경제위기 경고 끊임없죠. 세계 평균 65.3에 비한다면 정말 많죠. 개인주택 구매, 특히 전세 또는 사업자 다 위험해요. 전세 끼고 잡은 사람들, 사업자, 개인주택 구매. 자,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아요. 1880조. 금액은 오히려 더 많죠. GDP 대비 자 106이 아니라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보다는 괜찮아요. 악성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계가 심각한 거예요. 34개국 중 8위, 주요국에서는 1위. 매출 급감, 부채 의존 증가, 중소기업 부채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문제가 터지면 은행은 파산해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정부부채. 원래 정부부채가 가장 우리나라가 건전성이 높았는데 코로나 사건도 있지만 지금 상승률이 세계 1, 2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뭔 빚을 이렇게 지고 있는지 839.4조, GDP 대비 45.9.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빠르게.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탑이죠. 질병 사태 빚잔치 하고 있죠. 지금 방만한 경영하고 있습니다.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세수, 집값 폭등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현안이 돼 있죠. 부동산 5월 이후에 거품 상승은 불가피. 당분간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터진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심리잖아요. 그 심리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올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 올라간다는 것이지 지금은 조금 혼전 양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세값 뛰나, 양도세 중감에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버티기 이미 끝났어요. 이제 5월까지잖아요. 누가 이제 다주택자 이미 다 내놨다고요. 그러면 거래는 안 되면서 집값은 뛴다 이 말이에요. 매물 잠김 때문에. 그렇게 매물 잠김 제가 일렀건만 임대주택 사업자 말수도 끝까지 봐주고 있고 다주택자들 종부세나 보유세, 누진세는커녕 세게 때리지도 않으니까 버티고 있고 반포 재건축 2주 시작하고 분당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들 뭐 재건축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집값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자, 이제 임대차 시장이 혼란으로 전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서울 주요 지역 가점이 45.5밖에 안 됐던 게 올해 64.9로 확 올라갔어요. 왜? 집값이 너무 뛰니까 가점이 뛰는 거예요. 지금 문정부 첫 1년 동안 15.1대1이었던 게 최근에 94.1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동탄 800대1 신기록 세워버렸어요. 아예. 거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값이 워낙 뛰니까 이제 싸 보이는 거야, 분양가가. 여기 보시면 인플레 현실화 세계 주요 증시가 아주 폭락을 했죠. 지금 5년짜리를 봤더니 나스닥 여기 표는 안 나네요.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하죠. 왜?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그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졌죠, 최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아니 나스닥 이번에는 이게 5년째인데 그럼 1개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여기 보세요. 추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말하지만 주식하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기대치가 3,500인데 코스피 지수 떨어지는 것 2,700하고 뭐 반반이에요. 오히려 4,000, 5,000 뛸 가능성보다 2,000 밑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뭐로 주식 투자합니까? 주식하면 90%가 쪽박 차는 거 아시죠? 90%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10대, 이게 7대 3이에요. 7억 잃고 3억 갖고, 7천만 원 잃고 3천만 원 안 잃고, 거의 3분의 2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도 비슷해요. 지금 5년짜리 봤더니 쭉 진짜로 2,000대에서 3,000대가 잊었으니 얼마나 많이 찍혔어요. 그런데 최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바닥도 지금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중국 물가지수 보시면 미국 금융위기 때 이게 잘 나가다가 미국 금융위기 때 확 물가가 추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는데
유럽 재정위기 때 확 추락을 했고, 코로나하고 미중 충돌 그 이전에 아주 참 좋았다가 이번 코로나로 확 추락했다가 이만큼 올라왔죠.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제 너무 지금 이렇게 올라온 때는 뭘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죠. 결국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추락하겠죠. 자, 뛰는 원자재, 물가, 5년 만기 국고, 금융채, 금리도 이제 그때 여기 보시면 주담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신용대출 올라가고 있죠. 금융채 뛰고 있죠. 결국은 원자재까지 뛰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꾸준히 올라가죠. 4월달 현재.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물가지수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중국 생산 물가지수 0.3인데 6.8. 몇 배입니까 지금? 20배네요. 20배. 불과 4개월 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이 사상 최고치 찍은 철광석, 원자재 값은 철광석만이 아니라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600짜리가 지금 1300까지 치솟고 있고 유가도 뛰고 있고. 자, 금리 인상 시작, 부동산 대폭락. 보통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지금은 달라요. 변곡점일 때는 금리 인상은 집값 폭락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은 비례했습니다. 반비례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때요?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가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 17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데 이때만 동조했어. 이때만.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여기 보세요. 일치하잖아요. KIEF 올해 세계 경쟁률이 무려 5.9%, 세계 5.9%라고 찍혀있죠.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완전 달라졌죠. 이게 특히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신이 아직은 성공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8%대, 인도 9%대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6.6 엄청나죠. 자, 미국발 금리 인상, 이게 이 아파트를 확 주식이랑 확 덮쳐버리는 아주 돌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30대의 영끌과 패닉 바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세 하락장에 하우스 푸어들이 넘쳐날까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